진주의 10월 축제는 축제의 주인인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축제의 본질에 한 발 더 다가서면서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양돈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경남 최대 돼지 사육지이자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인 김해는 방역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해의 한 공장 인근에서 20대 태국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불법 체류자 단속을 피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2019 지속가능 발전대회가 거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지원할지 지방 정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의 10월 축제는 축제의 주인인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축제의 본질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것은 축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 대첩을 주제로 한 뮤지컬 촉석산성 아리아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전문 배우뿐만 아니라 동네 이웃도 배우와 스텝으로 참여했습니다. 엊그제까지 같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출연한다거나 일을 했을 때 전문성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역민들이 이런 행사에 함께 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대해 나간다면 앞으로 진주 지역의 문화도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경상대 학생들은 유등과 실크를 소재로 한 기념품 디자인 개발과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우리 소망대나 유등을 이렇게 제작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젊은 층들이 이렇게 축제에 많이 참여하고. 가장 행렬엔 역대 최대 규모인 시민 3천여 명이 참여해 우리 동네와 특산품을 자랑합니다. MBC 경남은 축제 기간 내내 진주성에서 유등 방송국을 운영합니다. 인디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더불어 관광객들의 다양한 사연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생히 전달합니다. 기존의 유등축제의 화려함의 단순 관광이 주 포인트였다면 이번 MBC 경남에서 준비한 오픈 스튜디오는 지역민,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진주시의 10월 축제 홍보엔 관광객들과의 소통이 더해졌습니다. 진주 관광 코스 만들기 댓글 이벤트 결과는 빠짐없이 10월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행사장 배치에 적용됐습니다. SNS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로 상호 교류를 통해 가지고 축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용을 하고. 쌍방향 소통으로 도출된 최신 관광 트렌드는 축제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반영됩니다. 진주의 10월 축제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 축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양돈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경남 최대 돼지 사육지이자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인 김해는 방역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은정 기자입니다. 거점 소독시설에 차량이 들어오자 차량 전체에 소독약이 뿌려집니다. 하루에 평균 200여 대씩 드나들던 차량은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어제 정오부터 눈에 띄게 확 줄어들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세를 보이면서 경남의 양돈 농가들도 소독을 강화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사실상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칫 이동 중지 명령이 길어질 경우 분뇨 반출과 사료 공급의 차질은 물론 출하 시기를 놓쳐 경제적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120kg 넘어버리면은 돼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제때 출하 못하고 하면은 그런 애로사항이 많지요.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구체적인 원인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만큼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되어 있는 김해시는 방역에 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해 양돈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77명. 이 가운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들도 있어 외출과 외박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모이거나 고향에서 택배를 받거나 하는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자제를 당부드리고. 원인을 알 수 없어 딱 떨어지는 대책을 마련하기 힘들고 예방하기는 더 어려운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가들은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오늘 전남 순천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기간에 맞춰 국내 제2관문공항 남중권 유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김해 신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 대구 신공항 등 남부권에서 추진되는 신공항들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과 동서통합형 남부권 신공항의 후보지로서 사천공항이 가지고 있는 장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경남의 4개 시군과 전남의 5개 시군이 모여 설립한 협의체입니다. 함양군이 산삼, 휴양밸리 등의 공공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설립을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양시민행동은 1,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산삼, 휴양밸리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은 혈세 먹는 하마로 설립과 동시에 파산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양군은 이에 대해 올 연말 준공되는 산삼 휴양밸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파산 예상 주장은 부실 경영 방지 시스템을 간과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오후 김해시 생림면의 한 공장 인근에서 20대 태국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불법 체류자 단속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의 29살 A씨는 지난해 1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때문에 A씨는 부산 출입국 관리사무소 단속 반원들이 공장에 들이닥치자 인근 야산으로 도망가다 한 폐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단속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요원 3명을 공장 인근에 배치했다고 말합니다.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감안하여 안전준칙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A씨가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곳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단속반원의 추격이나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아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속이 자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안타까운 죽음을 이제는 한국 사회가 새롭게 인식을 해서 단속 위주의 미등록 불법 체류자 대책이 아니라 자진 출국을 공고하고 유도하는. 경찰은 출입국 단속 직원들의 가실 여부와 A씨의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 거제에선 2019 지속가능 발전 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 정부끼리 어떻게 협력하고 지원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2019년 지속가능 발전 대회의 주제는 지역 지속가능 발전 목표 대한민국 지속가능의 시작입니다. 1999년 첫 대회를 연 이후 21번째입니다.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깨끗한 환경, 성평등 등 모두 17개 분야입니다. 정의와 평화, 인류 공영이라고 하는 큰 목표, 다음가는 중요한 이 지속가능 발전 운동이 지구촌에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올해 대회에선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과 해양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한 토론회와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과 지원, 지방의회의 역할 등을 처음으로 논의합니다. 지방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지속가능 발전이 꼭 실천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대회 취지에 맞춰 지구를 위한 달리기와 지속가능 발전 체험마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마련했습니다. 공감대 그리고 같이 확산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거제시도 이번 전국 대회를 계기로 해서 지속 발전 그런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거제시가 지속가능 발전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건강 피해와 제도적 한계를 다루는 토론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하동 화력과 삼척 포스파워 지역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발표되고 보건의학적 의견과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재윤경 의원은 화력발전소 입지 선정과 인근 주민 피해 보상과 배상에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수직 이착륙 무인 헬기 NI-600VT의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전남 고흥항공센터에서 진행된 초도 비행에서 제자리 비행과 좌우 방향 전환을 하며 비행 조종 성능과 안정성을 확인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2단계 후속 개발을 통해 함상 자동 이착륙 능력 등을 확보하게 됩니다. 중량 600kg급의 이 무인 헬기는 2인용 상용 유인 헬기를 개조해 무인화한 것으로 자동 비행 제어와 항공전자 등 핵심 시스템을 카이의 독자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경남도 내 상생 협력상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LH가 장기간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경남도 내 4개 단지에 22곳의 상가가 공급됐으며 내년에도 4개 단지에 21곳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진주에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주시는 축하 공연과 확보해 공북문에서 국립진주박물관까지 구간에서 진주 목사와 포졸 복장으로 성화를 봉송해 천년고도 진주의 역사를 알렸습니다. 한편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잠실 주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남해와 하동, 구례군이 이달 초 중국 칭다오시 세계 자치정부와 한중도시발전연맹을 출범한 이후 중국 대표단이 오늘과 내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남해 독일마을과 하동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구례 아이쿱 협동조합 등 주요 시설을 방문하고 오는 11월 칭다오에서 열리는 한일 수입상품 박람회 참가 일정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하동녹차연구소가 1년 이상 자리가 비어있는 하동녹차연구소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하동녹차연구소는 녹차 제품 개발과 친환경 인증 등을 통한 녹차 산업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6년 4월 녹차 주산지인 하동군 화계면에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남해군 미조면 설리마을에 국내 대표 휴양시설인 대명리조트가 들어섭니다. 대명리조트는 다음 달 30일 남해 설리마을 사업용지에서 기공식을 열고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지중해 산토리니 풍의 리조트 579동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남해군과 경상남도 대명리조트는 지난 2013년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 들어 실시 설계 변경과 사업 추진 인허가가 마무리됐습니다. 진주시가 남강 둔치와 진양호 공원, 차 없는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진주시는 내년까지 상대동에서 하대동 일대 남강 둔치와 주요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경남교육청이 정책 공감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정책 공감 콘서트에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진로 진학 지도 강화, 성취도 미도달 학생에 대한 지도 강화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학교 공간 미확보와 교사의 담당 과목 수 증가 같은 어려움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내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1년 특성화고 2022년 일반고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농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벼 재배 면적 상한제를 폐지해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벼 재배 농가면 누구나 월급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정 체결 물량도 기존 200가마에서 300가마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에 소득이 쏠리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확기 전에 생활비와 용농비 등을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